요번 주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죠. 이스라엘하고 이란에서 이스라엘로 미사일을 쏘고, 이스라엘이 레바논으로 아주 폭격을 많이 하고 이제 지상전까지 들어갔고, 주중에 가장 중요한 미국 지표는 비농업 부분 전체 고용 증감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굉장히 기대치보다 상당히 세게. 이게 20만 대 밑에서 놀고 있다가 20만 대 위로 다시 쭉 올라갔거든요. 25만 4천. 기대치는 14만 7천 명이었는데, 요게 요 데이터거든요. 이게 비농업 부문 전체 고용 숫자인데, 이거에 대한 전월 증감률이 25만 4천으로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보이는 거고, 이게 최근 보면 추세가 쭉 내려오다가 옆으로 기는 형태를 보이다 살짝 약세로 꺾였었는데, 그게 다시 과거 트렌드 형태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보면 뭐 크게 뭔가 확 바뀌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제가 화면을 잠깐 정지시키고 데이터를 하나 더 넣었습니다. 연두색 새로 나온 게 뭐냐면 매월 신규로 고용된 숫자하고 해고된 숫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추가로 고용된 숫자인 거죠. 얘가 이제 빨간색으로 보이는 전체 고용 숫자의 월간 차이하고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이거든요. 얘도 들려 올라와서 일단은 뭔가 트렌드가 확 바뀌었다라고 하기보다는 약세로 움직였던 게 다시 직전에 있었던 우리가 한 거의 1년간의 패턴으로 다시 회귀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보면 요게 이제 고용 부분 중에서 정규직, 그 다음에 좀 전에 봤었던 이제 전체 고용 숫자의 전월 대비 증감률이고요. 왼쪽이. 그 다음에 여기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고요. 이제 오른쪽이 전월 대비 증감률인데, 점선으로 돼 있는 게 전월 대비 증감률이고, 이 실선으로 돼 있는 게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입니다. 그런데 최근 보면 이제 정규직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이 아직은 마이너스 영역대에 있어요. 짙은 영역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게 제로 라인이거든요. 이 왼쪽 축입니다. 그래서 정규직은 전년 동기 대비 아직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 요거는 비정규직인데 비정규직은 계속 플러스에서 늘어나는 형태로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 강도는 줄어들고 있죠. 다만 이제 이 정규직 패턴이 전월 대비 마이너스 영역에 있던 게 살짝 위쪽으로 붓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전월 대비 증감률이 플러스 형태로 넘어가는 패턴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은 해볼 수 있고요. 월간 추세로 놓고 보면 여기 요 빨간 거 있죠. 예. 요게 그 전체 고용 숫자의 전월 대비 증감 숫자인데, 얘가 밑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들려 올라가는 느낌을 약간 보일 수도 있다. 추세 고용이 계속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이 빨간 영역이 옆으로 횡보하거나 위로 들려 올라가거나 이런 패턴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향후의 방향성이. 파란색인 전체 고용 숫자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전월 대비 증감률이 아래로 빠지는 게 아니고 지금 옆으로 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전월 대비 증가한다는 뜻은 그 추세가 계속 윗방향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겠죠. 얘가 추세가 향후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긴 한데, 고용 지표는 결과적으로는 지켜봐야 될 대상인 것 같고요. 아직 명확하게 어떤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게 그 고용 숫자가 줄지 않고 일정 부분을 유지하고 있는 패턴, 그러니까 적으나마 조금씩 총 고용수가 늘어나는 패턴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경제에서는,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세차게 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형태로 작동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요걸 먼저 볼까요? 이걸 먼저 볼까요? 이게 이게 그러니까 그 민간의 전체 고용 숫자거든요. 추세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늘어난 강도는 살짝씩 줄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예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정부의 고용 숫자 패턴이거든요. 전체 고용 숫자 패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를 더 보면 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이게 전월 대비는 아니고요. 이게 직전 12개월 전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요 해당 산업의 증감 숫자예요. 신규 고용 숫자에. 근데 여기 보시면 그 민간 교육이라든가 헬스 서비스, 건강 관련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레저하고 그다음에 숙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늘었는데 이 정부 영역이 민간의 레저나 숙박보다 훨씬 더 많이 늘었거든요. 이게 한 그러니까 직전 3개월 전하고의 증감률을 보면 이 정부가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직전 1개월이고요. 물론 민간의 고용도 아직은 탄탄한 영역들이 좀 계속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 지표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만 이게 정부 영역이 과도하게 고용을 지금 세게 밀고 있다. 이거는 보시면 이 정부가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연방정부, 그 다음에 민간 주정부,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이렇게 나는데 다 세죠 지금 세 개 다. 고용 지표 움직임이. 그래서 고용 지표는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될 대상이고 단기적으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모니터링은 지금 현재 보이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고용 지표가 어느 시점에 꺾일지에 대한 부분은 모니터링을 계속 해봐야 될 상황이고, 그래서 고용 지표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고용 지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항만에 대한 그 파업은 여기 보시면 노사가 임금 62%로 잠정 합의하고 3일 만에 종료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일단락 된 것처럼 보이고요. 다만 이제 지금 시장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이슈 중에 가장 큰 게 이스라엘하고 중동 지방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란 이스라엘 쪽으로 미사일 날린 게 이스라엘은 별 문제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란의 가스전에도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가스전,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도 천연가스를 뽑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타격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공군기지 한두 군데가 타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비행기는, 그러니까 공군기 자체는 문제가 안 생겼지만 비행장 자체에는 타격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에 뭔가를 타격할 거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핵시설을 타격을 할 거냐, 아니면 그 석유 생산 라인을 타격을 할 거냐, 아니면 석유를 모아놓는 저장고가 있는데 여기를 타격할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최악은 아마 핵시설일 거고, 두 번째가 석유 생산 시설이겠죠. 세 번째가 저장고일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 부분이 확정이 안 되는 부분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미국에서 컨트롤이 가능하려면 제가 보기엔 대선이 끝나고 당선 발표가 나는 상황에서 가능할 것 같아요. 당선 발표가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대선이 끝나야, 선거가 끝나야 미국에서 뭔가 틀어지고 이스라엘한테 액션을 취할 수 있지. 그 전까지는 이게 계속 불확실성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때릴 겁니다. 때리는 거는. 왜냐하면 하고 나서 때리게 되면 이제 예를 들면 무기를 주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미국에서 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움직일 폭이 상당히 줄어들 거기 때문에 일단 선거 전에 액션을 취하고 상황을 지켜볼 것 같아요. 그래서 불확실성은 계속 뭔가 유지하는 상태에서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식시장 보면 주식시장이 애매모호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단기적으로는 지표들이 괜찮게 보이고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일간 지표로 보면 MACD 지표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이게 1시간 단위로 되어 있네 지금. 일간 지표로 보면 이렇게 MACD가 바닥을 받치면서 올라가는 형태를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괜찮아요. 그리고 최근에 강도에 대한 물음표가 있긴 했는데, 추세 강도에 대한 물음표가, 추세 강도가 지금 내려오다가 다시 확 들려 올라가면서 향후의 방향성을 측정하기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또 주봉으로 보면 예, 긴 흐름을 보는 거죠. 여기 보시면 MACD가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머리를 두들기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는 계속 상단을 높이고 있는데 MACD는 상단을 낮추고 있죠. 주봉으로 보면. 주봉은 좀 긴 패턴이니까 단기적으로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물음표를 찍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이외에 ADX 추세 라인을 보면 추세 라인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강도는 계속 빠지고 있고 이게 윗방향의 강도거든요. 그러니까 윗방향으로 움직이는 액션 방향 그리고 이게 그거에 대한 강도인데 얘가 연두색이 못 들려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물론 빨간색이 올라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상황이다.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리면 여기서 이제 여기 노란색 하늘색 요게 이제 빅스 지표인데 얘를 주간으로 보면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빅스 지표가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빅스 지표는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MFI 그래서 거래량하고 그 가격하고 같이 혼합된 지표인데 얘가 지금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추세는 내려오고 있거든요 지금. 물론 이런 패턴들이 단기적으로 그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이는 지표에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쭉 밀려 올라가고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 중에서 긍정적으로 액션이 작동하게 되면 얘가 터닝하게 될 겁니다. 이런 뭐 MFI 지표라든가 다른 것들 MACD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시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빅스 지수는 변동성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변동성이 올라가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긴 합니다. 일단 그래서 지금은 주식시장이 어느 방향이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애매모호한 상황이고 거기에 이스라엘 문제가 혼재된 상태하에서 그런 문제가 터지면서 유가나 이런 다른 부분들이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 달간 차트인데 여기 보시면 유가가 여기 밑에 $60대 중반까지 뚝 떨어졌다가 급격히 지금 밀려 올라가고 있고 골드 가격은 지금 사실 안전자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방향성을 측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서 지금 2673 온스당 상당히 많이 올라와서 거의 2700달러까지 갔다가 방향성을 못 잡고 있고 구리 가격도 상당히 많이 밀려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10년 국채 수익률이 지금 4%를 다시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중동을 한번 더 때리면 특히 석유시설을 때리면 유가는 더 급등할 거고 위로 그 다음에 채권 가격은 4%를 넘어서 위로 튀겠죠. 다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튀는 현상이 발생하면 제 생각에는 그게 꼭지점이지 않을까. 중동전쟁이 계속 확산되는 것보다는 그런 형태 지금이 가장 극단에 와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이란이 다시 재반격을 할 수 있겠죠. 제가 보기에는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재반격하기에는 여러 개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 중동 지역에서 뭔가 액션을 취하려면 이란이 해야 되는데 이란은 전투기, 방공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방공망으로 떠가지고 난리를 치면 이란은 그대로 다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레바논하고 똑같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란 시설을 타격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재반격을 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게 계속 진행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주변에 이스라엘을 공동으로 칠 수 있는 국가가 없습니다. 지금 이란 말고는 뭐 이집트가 할 겁니까? 사우디가 할 겁니까? 아니면 다른 뭐 이라크가 할 겁니까? 다른 데가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에서 뭔가 치는 형태가 발생하면 그때 변동성이 가장 커지는 상태가 될 것 같고 그때가 아마 마지막 변동성을 야기하는 형태로 작동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전에 유동성을 말씀하시는 분들께서 제닛 옐런이 재무부 창고에다가 대규모로 자금을 박아놓고 나중에 선거 시점에 임박했을 때 자금을 대규모로 풀어서 그게 경기 부양의 의도를 갖고 주식시장을 밀어올릴 수 있다라고 유동성 부분에서 얘기를 하시는 전문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후반으로 들어오면서 조정을 받고 주가가 올라가긴 했습니다. 이게 주가입니다. 이게 S&P 500 지수. 그런데 실제로 재무부 계좌는 이게 재무부 계좌입니다. 재무부 계좌는 지금 자금을 푸는 게 아니고 자금을 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연준의 자산 사이즈거든요. 이 자산 사이즈가 준다는 얘기는 시장의 유동성을 빨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파란색이
요 유동 자산하고요. 그다음에 재무부 계좌하고 그다음에 RRP 계좌. 요게 이제 그 은행 말고요. 예, 지준 예치를 할 수 없는 그런 금융기관이 어 연준에다가 자금을 맡긴 것 이렇게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이제 이거를 종합적으로 계산한 게 요건데 요게 이제 줄어든다는 뜻은 시장의 유동성이 준다는 뜻입니다. 이게 늘어나면 유동성이 는다는 뜻이고. 근데 최근 유동성은 전체 유동성은 약간 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만 가지고 얘기한 부분은 지금 의미가 없는 얘기이긴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 주가가 작동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유동성 부분은 아직도 풀어줄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긍정적이긴 합니다. 주가가 지금 기술적 분석이던 아니면 경제 지표의 움직임이던 이게 방향성을 측정하기가 굉장히 모호해요.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PMI 지수거든요. PMI 지수인데 요게 이제 전체 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제조업 PMI 파란 게 여기에 전 세계 전부 다 혼합한 겁니다. 그다음에 요 빨간 게 이게 선진국 PMI 지수입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이머징. 그러니까 그 글로벌 전체로 놓고 보면 PMI 지수가 50 밑에 있는 거고 제조업. 선진국은 더 많이 빠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머징은 상대적으로 윗단에 있었는데 50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9월 달에. 그리고 요게 그 선진국 중에서 아까는 제조업만 봤잖아요. 제조업 지수만 봤는데 요게 종합 지표고요. 요게 좀 전에 봤던 선진국 제조업이고 요게 그 서비스업이에요. 그러니까 서비스업은 지금 선진국 쪽이 괜찮게 잘 유지를 하고 있는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그 서비스업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머징 섹터거든요. 이머징 섹터는 제조업이 지금 50m로 내려왔고 그 다음에 종합이 이거고요. 요게 서비스업이니까 이머징 역시 서비스업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추세는 아랫방향으로 잡고 있다라고 하는 감을 좀 잡으셔야 되고 서비스업이 이게 아직 추세가 잡혔는지는 애매모호하지만 지금 저점을 뚫었거든요. 뚫어서 추세가 아래로 꺾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서비스업이. 그 다음에 요게 미국의 요게 제조업, 요게 서비스업입니다. 잘 버티고 있죠. 지금 아직까지. 그 다음 요게 그 미국의 데이터인데 제가 데이터를 잠깐 다시 봤습니다. 세우고 그냥 이게 그 속보치하고 확정치를 그냥 동일하게 보여준 겁니다. 요게 유로존이거든요. 유로존 요게 제조업이고 요게 서비스업입니다. 추세가 올라가는 것 같더니 밑으로 좀 다시 빠지고 있죠. 요것도 지금 저점을 세게 뚫었거든요. 여기는 저점을. 요게 일본입니다. 일본은 아주 센 형태로 움직이고 있고 제조업이 다시 따라 올라오고 있어요. 서비스업은 위에서 잘 놀고 있고. 요게 독일입니다. 독일 깨지고 있죠. 제조업도 깨졌고 이제 서비스업이 깨지려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요게 프랑스입니다. 제조업 밑에서 놀고 있고요. 서비스업 50m로 내려왔죠. 요게 중국입니다. 제조업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고요. 서비스업도 괜찮게 잘 버티고 있는데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주가는 미친 듯이 올라갔죠. 뭐 인민위원장, 금융감독원, 증권거래 관련된 뭐 수장들이 셋이 나와가지고 대규모로 경기 부양을 하겠다고 액션을 취해서 주가는 미친 듯이 올렸는데 기업 심리 지수는 그렇지 않은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수장들이 액션을 취한 것이 과연 그 지표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모니터링을 하반기로 가면서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게 실제로 경제에 반영을 하는지는 아직까지는 판단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요게 이제 그 미국이거든요. 미국인데 이거는 이제 ISM 제조업 지수하고 그다음에 마켓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는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PMI 지수하고 혼합해놓은 건데 이게 제조업인데 이게 볼 필요가 없이 다 깨져 있습니다. 요건 서비스업입니다. 두 군데에서 나온 걸 각자 본 거거든요. ISM 제조업 지수는 쭉 위로 올라가는 것 같지만 마켓은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요 패턴 언저리에서 지금 향후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연말 관련돼서 연말이 소비 시즌이잖아요. 그 소비 시즌에 관련돼서 어떻게 움직임이 나올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될 대상 중에 하나고 연말 소비 심리, 매출 심리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면 그거는 주식시장에 아마 충격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켓 데이터거든요. 이거 찾느라고 제가 잠깐 말을 안 하고 중단하고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블루엔젤이라 그래서 이거 마켓 데이터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야데니 리서치 데이터입니다. 이게 과거에 이 상단 영역이 25배 MSCI 지수로 미국 지수가, 근데 이게 올라갔던 게 지금 IT 버블 때 치고 나서요. 그 뒤로는 25배까지 간 적은 없고 20배 언저리도 잘 안 갔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코로나 팬데믹 터지기 전에 한번 올라간 적이 있었고 그 직전에도. 그래서 지금 20배를 넘어서 25배 사이에 있는데 미국 주가 지수는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주식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일단은 예전에 그 얘기는 드렸잖아요. 조종시 매수고 방망이를 짧게 잡아라 라고 하는 패턴대로 움직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주식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주가 지수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빠져야 되는 주가 지수인 것 같고, 이거는 뭐 예전부터 계속 얘기를 드렸고 여기서 안 하고 강의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도 한 번씩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개별주일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지수로 뭔가 액션을 취하는 경우에는 한국 코스피 지수나 뭐 KRX나 이런 지수 투자는 제 생각에는 미국 쪽으로 옮기는 패턴을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